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이 아니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영상을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이번에 찍을 알트는 페데라 해시그래프입니다. 짜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평이 좋은 프로젝트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부산에 갔는데 헤드라에 대한 얘기도 좋은 얘기도 꽤 많이 들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업비트 상장도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찍기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분석 영상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드라 해시그래프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9년 8월 27일 헤드라 해시그래프에 워낙 마켓 오픈 예고가 떴어요. 근데 웃긴 건 아직까지 워낙 상장이 안 됐어. 아직도 안 됐고, 언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9월 5일날 그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무슨 미덥을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덥날 상장하는 게 아닐까? 이게 아니면 메인넷이 오픈하는 9월 16일날 상장이거든요. 근데 9월 16일이면 그 사이 업비트가 상장을 해도 한 개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줄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2주 뒤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인 것 같고, 이게 뭐길래 업비트에서 상장시키고 뭐 하냐 해서 사실 자세한 얘기는 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가고, 코파우더 2명이다. 리몬 베이드랑 맨스 하몬, 이 둘이 한 거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이따 더 볼게요.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게 제일 조사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얘네 도대체 시총이 얼마야? 해가지고 사실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이게 업비트에 공지가 안 올라와. 공지가 안 올라오니까 미치겠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이벤트를 하면 최대 250바를 받을 수 있고, 이 H바를 가지고 830만 개를 나눠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 나눠줄 수 있어. 나눠줄 수 있어. 좋은데, 문제는 나는 여기 30달러의 가치를 지닌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급 수량이 30달러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조정돼서 지급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급되기 전에 상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인가? 근데 아무튼 이 250바가 30달러에 해당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USD 30달러 이꼴 250바는 아직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생방송에서. 아무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그럼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뭔지부터 봅시다. 헤드라 해시그래프 진짜 검색 결과 48,200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글 검색했는데 한글이 4만 개가 넘으니까 참, 아무튼 신기한데 진짜 그 정도는 아닌 거구나. 검색 결과 나오는 거 안 보니까. 그러면 헤드라 해시그래프의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아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헤드라 해시그래프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맨날 이건 블록체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헤데라의 가장 근본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가십으로 빨리 전동되고 한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DAG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타랑 같은 방식에 간다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제 합의를 다르게 한다. POS 타입으로 하면서 아예 DAG 기술을 쓰겠다. 그럼 DAG 기술이 뭐냐? DAG라는 건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일방향이에요. 일방향이고 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이건 일방향이나 직선이 아니잖아요. 일방향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다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오타와 좀 더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합의 과정만 POS를 넣겠다는 거야. 사실 뭐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면은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DAG를 쓰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오고 뭐 10만 TPS 이상. 근데 그 속도가 의미가 있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어쨌든 블록체인이 아니니까 이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에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아이오타도 블록체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블록체인 그 시총에 넣어야 되냐도 다른 문제이긴 한데,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사실 퍼포먼스는 DAG는 그다지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사실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헤데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붙이겠다는데, 그걸 DAG에다 어떻게 붙일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사실 찾지를 못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했고, 백서에도 저는 그런 내용을 사실 찾지는 못했어요. 지금 영문백서를 좀 읽어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붙일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코시스템에 대한 건 잘 나와 있고 이러는데, 그거는 잘 안 나와 있고, 재밌는 점은 본인들도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게 해시그래프, 이건 사실은 뭐 해시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냥 DAG의 변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DAG의 변형을 보는 게 맞고, 근데 본인들도 이게 붙기가 쉽지 않고 이 시큐리티 이슈가 있다는 거를 꽤 인정하는 부분이 백서에 많이 보여서 좀 재밌었고, 제가 들었던 총평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상론을 말하지 않고, 헤드라는 이상론을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풀어가고 있는 팀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단점을 숨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평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솔리드 스마트 컨트랙트가 붙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붙인다는 건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붙일 거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DAG고 블록체인인데 이게 붙을 수가 있나? 이게 일단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나중에 개발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아이오타도 이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못 붙였던 것 같은데, 이걸 붙일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대해서 보면 좀 더 봅시다. 결국 모든 컨센서스, 그러니까 메인넷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컨센서스가 다예요. 컨센서스. 여기는 그걸 한글로 하면 합의예요. 합의. 그 합의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합의를 어떻게 하냐, 타임스탬프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랜잭션을 이게 그 가시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를 무작위로 쏜 다음에 이 시간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걸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서 신뢰도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위변조 가능성이 이걸로 없어질 수 있나?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변조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해킹 위험성이 블록체인보다는 보안성이 일반적인 블록체인보다는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간에 몇 개를 잡았을 때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3분의 1이 넘지 않겠다 이라는 게 사실은 얘네들 요지거든요. 3분의 1이 해킹당한 게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괜찮아, 이게 요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산 원장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기한 거에 가까운 모양일 수도 있는데, DAG를 쓰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데이터 전체를 한 곳이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한 곳당 저장하는 거는 어디 갔느냐, 내 데이터를 보낸 곳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데이브 같은 경우는, 이 데이브 노드는 밥한테 갔고 밥한테 왔었다, 이런 거를 저장한다는 건데, 그걸 모아가지고 원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쪼가리들이 막 던져졌어요. 뭐 이게 블록은 아니지만 막 던져진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이 시간당 이 데이터를 아는 곳이 3분의 2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투표를 같이 하겠다. 투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승인다는 것 자체 투표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속도 올리는 기법은 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샤딩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퍼포먼스에 많이 치우친 것 같고, 왜 많은 사람들이 헤드라 해시그래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는 이해가 돼요. 일단 퍼포먼스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일단 DAG를 쓴다는 점이라든가 따로 투표 과정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쏘는 것 자체가 투표가 된다는 거. 이상적인 합의 과정의 모습에 가깝다. DPoS와는 또 다른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확실히 다른 점은 얘는 자기네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 아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러 카운슬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바벨, 뭐 노드들 막 6가지가 4가지인가?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림 그렸잖아. 근데 카운슬이 있다는 거야. 이 카운슬은 허가를 받아야 돼. 프라이빗한 곳이고 39개 회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헤드라가 맨날 사실 광고하는 거 아니야. 뭐 도이치텔레콤부터 해서 뭐 노무라 증권, 뭐 타타 커뮤니케이션, IBM 뭐 이런 거 들어왔다고. 근데 물론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왜 이게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카운슬에 내가 이름을 빌려주는데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카운슬이 이 리브라처럼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 근데 그냥 내 이름을 올리면 투표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이 투표 권한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이 카운슬 멤버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프라이빗으로 왜 하냐? 결국 그거예요. 지금 새로운 POS 합의에 따른 새로운 어떤 컨센서스를 만든 건데, 이거가 해킹을 당할지 안 할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다. 저는 이 얘기도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서를 하나 더 키자. 백서, 이코시스템 백서를 보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 이상의 노드가 해킹을 당할 경우 이 헤드라 시스템 해킹을 당한다는 거야. 근데 3분의 1이 안 넘는다면 해킹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 POS의 이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전체 토큰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3분의 1 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체 토큰의 3분의 1 이상을 산 사람 혹은 소유한 사람이 노드의 악의적 행동을 하면 해킹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헤드라 해시그래프 어떻게 보면 얘기예요. 이게 해킹의 코어 밸류. 이거는 POS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해킹 코어 밸류지. 그러면 어떻게 헤드라 해시그래프를 키워야 되느냐? 그래서 얘네는 엔터프라이즈부터 접근을 한 거예요. 왜냐? 처음엔 프라이빗 노드로 하자. 프라이빗 노드는 자기네 이름이 있으니까 해킹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뭐 도이치텔레콤부터 해가지고 애들한테 부탁을 한 거지. 야, 니네 노드 사업자 주고 니네 이득이 많이 될 테니까 우리에 들어오고 대신에 니네가 네트워크 우리 거 써. 블록체인으로. 뭐 해시그래프지, 얘네는 이름이. 해시그래프로 우리 거를 써.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윈윈 하는 식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파트너십을 맺는데 이게 얼만큼 실제 걔네들 쓸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파트너십이 맺어진 거지. 그래서 되게 보면서 재밌으면서도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데라 네트워크가 fully decentralized, 완전히 탈중앙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가 참여돼야 된다. 하나는 코인들이 매우 분산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non-permission 노드들, 아무나 노드가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미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져 갖고 누구든지 원하면 노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자기네들이 그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헤드레가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니까 우린 일단 퍼미션 노드로 하겠어. 근데 왜 퍼미션을 할 거냐면 우리는 네트워크의 시큐리티를 일단 가져가야 되거든. 근데 시큐리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우리는 보안이 될 거야. 첫 번째, 3분의 1 이하가 서큘레이션 되면 우린 네트워크 해킹당할 수가 없어. 왜냐? 나머지 3분의 2가 발행이 안 됐는데 3분의 1 가지고 3분의 1을 한 명이 전부 다 사더라도 3분의 1 미만을 전부 다 한 명이 사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킹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not permission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빗 체인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공정히 말하면 시장에서는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프라이빗 퍼블릭을 나누는 거는 좀 되게 올드한 거야. 벌써 되게 올드한 건데 만약에 퍼미션 노드 위주로 돼 있다면 걔네들 노드를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해킹 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걔네는 우리한테 악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거거든 라는 가정하면 우리는 네트워크 보안이 돼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코인들이 매우 와이드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고 하이 서큘레이션 코인 맵, 우리의 코인 캡이 매우 크면 해킹을 위해서 사야 되는 코인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킹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지금 얘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맞는 얘기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3분의 2 이하로 돌리다가 나중에는 퍼미션 로드만 돌리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뿌리고 서큘레이션 코인캡을 늘리겠다, 이게 자기네 목표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15년 동안 코쿤을 나눠주겠다 이 얘기야. 15년 동안. 그래서 이니셜 릴리즈 때는 3.6%라고 나와있죠. 3.6% 할 거고 첫 해는 7% 나눠줄 거야. 그래서 2033년에 모든 토큰이 나눠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해시그래프. 이거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 코인 릴리즈는 코인 셀이 아니다,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넘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토큰 알로케이션을 보면서 사실 정말 제일 신기했던 게 54% 토큰에 대한 그 용처가 없어요. 지금 헤드라 트레저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54% of all HBAR remain unallocated, 54%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야. 뭐냐면 이게 대략 절반이 좀 넘어요. 그러면 이거랑 그러니까 인베스터들이랑 뭐 어드바이즈 vendor들 합치면 20%좀 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랑 이런 걸 다 합쳐도,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가 가져가는 게 54%의 인플로이 요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만큼. 이게 3분의 2 정도 돼. 딱 보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스워드 인컴퍼니 이거는 그건가? 에쿼티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건가?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는데 대충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을 초반에 이걸로 방어하겠다 이 논리로 지금 이렇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언알로케이티드라고 그냥 백서에 써버리니까 사실 저도 분석이 안 되는데, 그냥 극단적인 경우는 이거를 삭제해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54%를 만약에 자기네들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시큐어 돼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근데 이 시큐어 돼 있는 상황은 fully decentralized와 시큐어가 같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가 와이드리 디스트리뷰트 되고 하이리 서큘레이션 캡이 되면 이 토큰을 사실 자기네 들고 있는 게 리플이 들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또 좋게 해석을 하려고 제가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토큰 릴리즈 시점을 보면 2019년에 트레저리가 또 꽤 많이 나와. 지들 마음대로 그냥 쓰겠다는 건지 사실 트레저 자체는 뭐 리저브랑 비슷한 거긴 하죠. 마음대로 쓰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기엔 또 나온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이게 해시그래프와 블록체인의 가장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시그래프는 기존 블록체인의 속도보다 빠르면서 보안성이 높은 개선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 빠르다? 맞아요. 보안성을 높였다? 블록체인보다 제가 보기엔 보안성이 낮아.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체인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프라이빗 노드로 시작을 하는 거죠. 프라이빗 노드부터 시작한다는 그 발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노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을 이 사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끌어들인 대기업들이 이 생태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끌어들이는 가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플레이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기술도 다 좋긴 한데 이게 그러면 투자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저한테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시가총액을 모르겠어. 일단은 시가총액이 안 나와. 그래서 업비트 상장에 늦어지고 있는 건가? 근데 단서는 있어요. 단서는. 근데 이게 정확한 단서는 아니야. 일단은 헤더 해시그래프가 말하기는 자기네가 100밀리언 달러 정도를 모집을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기준은 될 수는 없지만 세프트에서 17.45%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세프트 3야. 그 말은 뭐냐면 세프트가 3번 있었던 것 같아. 3라운드가 있었고 시드 세프트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각각 달랐겠지. 세프트스 해서 다 해서 대충 그러면 퉁가 보자. 이거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프트 조건들이 지금 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퉁가서 니네가 100밀리언 모았는데 여기 첫 번째죠. 100밀리언 모았는데 니네 이게 17.45라고 대충 퉁가 보자. 그러면 대충 시가총액 100%는 573밀리언이에요. 573밀리언은 몇 등이냐? 여기야. 메이커랑 체인링크 다 사이에요. 21위, 22위. 근데 얘네는 25년 동안인가? 15년 동안 토큰을 릴리즈 한다며. 그러면 첫날 릴리즈, 이게 OA니까 이게 리스팅 데이겠지. OA 데이 때 그럼 얼만큼 되냐라고 보면 3.18%잖아. 그러면 18밀리언이야. 18밀리언이면 162회예요. 그러면 헤드라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162면 좀 괜찮지 않아? 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저는 요 정도면 투자를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상장 날에는. 업비트 상장 날에는 내 생각에 여부가 더 오를 수 있어. 충분히. 업비트 상장 날에는 10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퍼블릭 세일 살 수 없다. 나도 살 수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250H바. 요거밖에 없다. 근데 요거 기준으로는 만약에 100위 안에 든다면 100위 안에 충분히 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2배 이상, 2배 정도는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받은 게 3만원이라고 치면 한 6만원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여기에 되게 변수가 많아. 이렇게 일반 프로젝트처럼 계산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세프트로 나가는 물량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드 세프트, 세프트 3로 나오는 물량이 크지 않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많아. 이게 엄청나게 많아. 1빌리언이야. 토탈 서플라이가 1.5빌리언인데 이 중에 80%가 커뮤니티 연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초반에 옛날에 제가 그 생방송 때 얘기했던 그 해시그래프 지갑 깔아가지고 그거 받으면 조금씩 주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을 텐데 한국 애들이 이 중에 얼마 받았겠어? 솔직히 몇 명이나 받았겠어? 얘들아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걔네들이 받은 애들이 업비트에 몇 명이나 팔 거냐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되게 작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렇게 뭐 시가총액은 요 정도인데 18밀리언 한 200억 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이 토큰 세일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삽트에 대한 조건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게 하나. 업비트가 이번에 공개를 상장하면서 하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좀 어떻게 될지 좀 보면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드바이저랑 vendor 아더스들이 받는 게 되게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장 첫날부터 이 사람들이 받는 거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 토큰인데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닌 건데 이렇게 초창기부터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넘어갑시다. 팀은 뭐 중간서부터 받는데 생각보다 팀이 받는 양이 커요. 작지가 않아. 왜냐하면 세프트 3랑 시드 세프트 합친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받는 것 같아.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도 받는 것 같고, 첫 해에 받는 게. 팀도 은근 돈을 조금 초반부터 받는다? 이게 더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초반부터 받는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팀이 확실히 가격에 신경을 쓰긴 쓴다. 왜냐하면 우리가 팀 락업이 긴 프로젝트를 여러 개 또 봐왔는데 팀 락업이 크면 어차피 또 팀 입장에서도 가격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 2년 뒤 가격이 내가 갖는 가격이지 지금 가격이 내가 갖는 가격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호불호는 없어요. 저는 따로 호불호는 없고 뭐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열심히 했어. 제가 이거 한 다음에 이게 첫날 거래량이야. 첫날. 그리고 이 7.3% 보면 그래 첫날 넘어가고 2019년 말에 그러면 몇 프로 올 거냐. 19년 말에는 42.3밀리언이라는 거지. 42.3밀리언이면 대충 요 정도예요. 엘프랑 렌 사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아. 엘프도 되게 뜨거운 프로젝트긴 했지만 헤드라가 더 낫지 않아? 근데 아직 2019년이 지금 한 2개월 반,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런 의미가 좀 의미가 없긴 해. 왜냐하면 우리는 상장가 기준으로 살 수가 없고 무조건 상장가보다 오를 거예요. 업비트에서는 무조건. 상장가보다 낮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상장가에 일반인이 아무도 못 샀기 때문에 상장가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상장가가 올라갔을 때는 2배만 올라가도 이게 2배만 올라가도 바로 요즘 500원인 건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이런 가정들이 얼만큼 의미가 있냐는 또 좀 그렇죠. 네. 의미 없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렇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 기술과 재밌는 컨셉을 갖고 나온 팀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얘네들의 그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면, 만약에 상장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토큰이 릴리즈되고 이런 거 좀 굉장히 많은 실험을 새로 했는데, 뭐 DAG를 기본으로 한 해시그래프라는 기술도 새로 썼고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가졌기 때문에 해시그래프라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오픈 소스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사실 솔리디티를 어떻게 붙이는지 얘네들이 사실 뭐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백서에서.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장점은 압도적인 성능. 분명히 성능은 제가 봐도 압도적일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해. 성능은 압도적일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성이 블록체인보다 낮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프라이빗 체인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안성이 낮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퍼블릭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오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한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원래 아요타 같은 경우는 IoT 기기에서만 전문적으로 쓰는 거에 사실 어떻게 초점을 맞아서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융 쪽 몇 가지에만 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큰 시장이지만, 우리가 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스마트 컨트랙트 굉장히 많이 결합해서 게임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만큼 이게 지원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DAG라는 이 해시그래프라는 기술이 이게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보안성이 낮다는 거가 단점인데 이건 아예 본인들이 그냥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너무 다병면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총액이나 상장가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이거는 오히려 상장 이후 가격을 보면서 생방송에서 언급을 몇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고 대기업들이 많이 붙었고, 뭐 리브라와 되게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어. 사실 리브라한테 뭐 고맙다고 한 적도 있고, 자기네들의 그 카운슬을 베껴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사실 마케팅도 잘하는 팀이라 좀 지켜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 프라이빗 체인들, 이런 거버넌스 카운슬을 갖는다는 게 토큰 가격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학습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물론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겠죠.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프라이빗 카운슬에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일단 상장 날은 진짜 예측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이건 정말 단타에만 자신 있는 분들이 사시고, 저는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면 어떤 식으로 헤더라를 살지 말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헤드라 해시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헤드라의 현재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훑어봤고,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좀 추정해봤죠. 현 가치를 추정해봤고, 그 다음에 헤더라의 기본적인 기술이 어떻게 블록체인이랑 다른 거냐, 얘는 왜 핫한 거냐, 기술적으로 뭐가 뛰어나길래 업비트가 바로 이렇게 상장 발표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어떤 분들은 여기에 돈을 벌 거고 누군가는 돈을 잃을 거예요. 그거는 뭐 모든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에는 다 똑같은 거지.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 똑같은 건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돈 버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거고 물린 분들이 보실 텐데, 물린 분들이 보통은 물리고 나서 이제 이 프로젝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헤드라 해시그래프의 가치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내재 가치, 그리고 토큰 릴리즈에 따라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상을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어 놨습니다. 아무튼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